안녕하세요. 전우의 기록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응원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유격장에 처음 발을 딛던 그 순간을, 빨간 모자를 눌러쓴 조교가 저 멀리서 걸어오던 그 장면. 그 순간 분위기는 말 그대로 공포의 도가니로 변했지요. 어디선가 비명소리가 들리고 옆 전우의 얼굴이 파랗게 질리던 그 기억. 1970년대 대한민국 군대의 유격훈련. 지금이야 많이 개선됐다고들 하지만 그 시절 유격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안전장구도 제대로 없던 시절,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다 못해 짓밟아버리던 그 훈련. 살아 돌아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다고들 했습니다. 오늘 전우의 기록은 그 시절 유격의 실상을 7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디선가 그 기억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는 모든 예비역 전우분들께 이 영상을 바칩니다. 7위 10시간 입소 행군 유격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쓰러진다. 유격의 지옥은 유격장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유격장으로 가는 길 그 자체가 이미 지옥의 서막이었습니다. 1970년대 유격훈련은 기본적으로 10시간 가까운 행군으로 시작됐습니다. 완전 군장을 메고 산을 넘고 계곡을 건너 유격장과는 반대 방향이라도 산이 있으면 무조건 산을 넘어가야 했습니다.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어깨와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낙오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 다찌 트럭이 앞에서 이끌었는데 경사가 어찌나 가팔랐던지 트럭이 경사에서 멈추면 바퀴가 그대로 뒤로 밀려 내려왔습니다. 차도 못 올라가는 그 길을 두 발로 걸어서 올라가야 했으니 여기서 죽느니 기어서라도 올라가겠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던 시절이었습니다. 유격장에 도착할 때쯤이면 이미 허벅지가 굳어버리고 발 안에선 물집이 터져 피가 흥건했습니다.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쉴 틈은 없었습니다. 군장을 내려놓기가 무섭게 바로 PT 체조가 시작됐으니까요. 입소 행군은 그야말로 앞으로 닥쳐올 지옥의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6위 악마의 체조 PT 체조 기절 직전까지 멈추지 않는다. 유격 훈련에 다녀온 모든 분들이 한결같이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PT 체조입니다. 전투복 차림이 아닌 각 부대에서 반납된 헌 전투복에 엉덩이 무릎 어깨에 두꺼운 천을 덧댄 유격복을 입고 하는 이 체조는 군대에서 악마의 체조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1번부터 8번까지 이어지는 동작들, 그 중에서도 8번 온몸 비틀기는 지금도 그 시절 군필자들이 치를 떨게 만드는 동작이지요. 문제는 강도였습니다. 1970년대에는 오전에 PT 체조를 하고 오후에 장애물을 돌고 저녁에 또 PT 체조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작다 싶으면 횟수를 계속 늘렸고 마지막 구호를 외치면 그것을 빌미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몸이 기절 직전에 이르는 3일차 오전이 돼서야 겨우 몸이 적응하는 단계에 들어갔다는 게 그 시절 유격 경험자들의 공통된 증언입니다. 지금은 훈련 합리화 조치로 PT 체조 빈도가 대폭 줄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 유격이 무서웠던 이유의 절반은 이 끝도 없는 PT 체조였습니다. 하루 종일 굴리고 쉬는 시간에도 굴리고 군가 부르는 시간이 곧 유일한 휴식 시간이었던 그 시절. 5위 14개 장애물 코스 하수구를 기어가고 불구덩이를 통과하다. 유격 훈련의 핵심, 장애물 코스입니다. 기초 장애물 코스와 산악 장애물 코스를 합치면 무려 14가지 장애물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하수구 통관을 기어서 지나가고 유연성이 없는 사람에게는 지옥이었던 엮어가기, 팔다리에 힘이 완전히 빠지게 만드는 구름다리, 외줄 두줄 세줄 도하, 암벽 등반까지. 그 외에도 표창 던지기 같은 무성 무기 투척 훈련도 있었습니다. 그 시절 장애물 코스는 지금과 달랐습니다. 안전장구가 지금처럼 충실하지 않았고 코스를 통과하는 중에 부상을 입어도 그대로 다음 코스로 가야 했습니다. 흙탕물이 뒤집어 쓰인 채로
다음 장애물을 향해 뛰어가던 모습. 비라도 온 날이면 진흙투성이가 된 채 온몸으로 땅을 기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조교들은 너무 빨리 코스를 타버린다 싶으면 아무 이유 없이 처음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체력이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몰아붙이는 것이 그 시절 유격의 철학이었으니까요. 사위 참호 격투 맨몸으로 적을 막아야 살아남는다. 유격 훈련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 참호 격투입니다. 더러운 물이 가득 찬 참호 안에서 상대방을 밀어내야 하는 이 훈련은 집단, 백병전의 묘미를 압축해 놓은 코스였습니다. 지쳐서 쓰러질 것 같은 몸 상태였지만 참호 격투만큼은 이상하게도 전투 본능이 살아나던 순간이라고 많은 예비역 분들이 증언합니다. 하지만 웃기만 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1970년대에는 참호 속 물의 위생 상태가 형편없었습니다. 물을 받아두기 위해 방수포를 사용한 참호에는 오염된 물이 고여 있었고 발에 상처가 있는 병사는 그대로 연조지겸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눈병도 흔했습니다. 그 더럽고 차가운 물속에서 상대를 밀어내야 했고 그것을 못하면 그 자리에서 PT 체조가 시작됐습니다. 조교가 분위기를 잡기 위해 참호 물속에서 앞으로 취침, 뒤로 취침을 시키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한겨울 차가운 물에 빠지는 것이 두려워도 조교 앞에서는 절대 내색할 수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3위 11m 막타워, 인간이 가장 큰 공포를 느끼는 높이에서 뛰어내리다. 전후의 기록 시청자 여러분, 11m라는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3층 건물 높이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계신 곳에서 3층 높이를 올려다 보십시오. 그 높이에서 안전장비도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게 부실했던 그 시절에 모형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려야 했습니다. 막타워는 공수 강화 훈련을 위해 만들어진 모형탑으로 인간이 가장 큰 공포를 느낀다는 높이가 바로 11m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970년대에는 현역병, 방위병, 병역특례요원은 물론 대학생 문무대 입소 훈련에서도 모든 이가 이 막타워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강화 방법은 이랬습니다. 막타워에서 다리와 몸을 L자로 만들어 과감히 뛰어내리고 이탈과 동시에 1만, 2만, 3만, 4만을 외치며 낙하산 상태를 확인하는 동작을 취해야 했습니다. 뛰어내리라는 조교의 구호가 떨어져도 발이 떨어지지 않는 병사에게는 당연히 가차없는 얼차려가 기다렸습니다. 2005년 이 막타워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일반 보병의 막타워 훈련은 전면 폐지됩니다. 그러나 1970년대에는 이 공포의 탑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당연한 의무였습니다. 막타워 얘기를 일반 보병이 한다면 그건 군대 다녀온 지 꽤 된 사람 이야기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제는 그 시절 예비역만이 기억하는 전설이 됐습니다. 2위 화생방 가스실 방독면을 벗기고 군가를 부르게 했다. 이 순서에 이르면 그 시절을 겪어보신 분들은 이미 몸서리를 치고 계실 겁니다. 화생방 훈련. 그것도 1970년대 식으로 말입니다. 1968년 1.2일 청와대 습격 사건 이후 북한의 화학전 위협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화생방 훈련은 전 장병 의무 훈련이 됩니다. 유격 훈련 2, 3일차 반나절을 통째로 할애할 만큼 비중이 컸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 화생방 훈련은 지금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지금은 방독면을 쓴 채로 음료 취수관 결합 여부만 확인하고 나옵니다. 하지만 1970년대에는 달랐습니다. 가스실 안에서 방독면을 직접 벗기게 했습니다. 최루가스의 일종인 CS가스가 가득 찬 공간에서 방독면을 벗은 채 버텨야 했고 심지어 일부 부대에서는 그 상태에서 군가를 부르도록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눈이 타오르고 숨을 쉴 수가 없고 콧물과 눈물이 동시에 쏟아지는 그 고통 속에서 목청껏 군가를 불러야 했던 것입니다. 방독면을 쓴 채로 PT 체조를 시키는 것도 예산일이었습니다. 무거운 방독면을 쓰고 전투복에 화생방 보호의까지 걸친 상태에서 뜀걸음을 시키고 구보를 시켰으니 그 숨막히는 고통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세계였습니다. 부산일보의 한 기사는 이를 두고
유격의 꽃이라 표현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훈련 합리화 조치가 이뤄진 이후 이런 가학적인 가스실 훈련은 공식적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라지기 전까지 수십 년간 수백만 명의 대한민국 청년들이 그 가스실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1위 조교들의 무자비한 구타와 얼차려 훈련이 아닌 폭력의 시간. 마침내 1위입니다. 지금까지의 6가지는 어찌 보면 훈련 프로그램 자체의 가혹함이었습니다. 하지만 1위는 다릅니다. 이것은 훈련의 이름을 빌린 사실상의 폭력이었습니다. 1970년대 유격훈련에서 조교의 존재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빨간 모자를 눌러쓰고 등장하는 순간 유격장은 공포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조교들은 일부러 챙이 긴 빨간 모자를 깊숙이 눌렀었는데 교육생들과 시선을 주고받지 않기 위해서였다는 말이 전해집니다. 눈을 마주치는 순간 그것 자체가 얼차려의 빌미가 됐으니까요. 그 시절의 얼차려는 지금의 기준과는 달랐습니다. 논산 육군훈련소가 1980년 구타 근절을 위한 조교 대상 교육 자료를 만들 때 남긴 영상에는 봉체조를 시키는 한쪽 옆에서 이른바 원산폭격 얼차려를 시키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1960, 70년대만 해도 저런 얼차려들이 흔히 있었다는 설명이 함께 붙은 그 영상은 그 시절 군기 문화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원산폭격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제 구타도 흔했습니다. 목소리가 작다, 동작이 느리다, 줄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주먹이 날아오고 군합발이 날아왔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통용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구타와 가혹행위는 위에서 아래로, 조교에서 교육생으로 마치 전통처럼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이런 말이 공공연히 떠돌았습니다. 유격 조교한테 맞아봐야 남자라고. 폭력이 남성성과 연결되고 고통이 훈련의 증거로 포장되던 시대.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명백한 인권 침해였지만 그 시절에는 그것이 곧 군기였고 강인함의 증거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록에 따르면 군 내 구타와 가혹행위로 늑골이 골절되고 고막이 파열되고 눈이 실명에 이르는 사례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보고되지 않았거나 보고되어도 은폐됐습니다. 1970년대 유격훈련의 진짜 공포는 훈련 프로그램 그 자체보다 그 안에 스며든 폭력의 문화였습니다. 여기까지 70년대 공포의 지옥 유격 탑 7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예비역 전우분들 중에는 오늘 소개해드린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각자 자신이 겪은 유격이 가장 혹독했다고 느끼시는 것은 그만큼 그 시절 여러분이 그 고통을 온몸으로 감당해냈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는 대한민국이 가난하고 위태로웠던 시절이었습니다. 북한의 위협은 현실이었고 국가의 안보는 절박했습니다. 그 절박함이 훈련의 강도를 만들었고 그 강도가 때로는 폭력으로 변질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대한민국을 지켜낸 여러분의 헌신 앞에 전우의 기록은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 하나하나가 전우의 기록이 계속해서 이런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시절 함께 유격을 받으셨던 전우를 생각하며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전우의 기록이었습니다.